서갱시의 염소. 파리에 사는 서정시인 피에르 그랭구아르 씨에게 자네 늘 그렇듯 잘 지낼 걸세. 그랭구아르, 이 한심한 친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만들어준 파리의 그 훌륭한 신문사 시평 담당자 자리를 자네가 뻔뻔스럽게 거절하다니. 그런데 좀 보게, 한심한 친구야. 구멍난 윗도리에 바지는 헤어지고 배고파 비명을 지르는 비쩍 마른 얼굴까지. 아름다운 시 운율에 대한 열정이 자네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아폴론경의 신하로 10년 동안이나 바친 자네의 충성스러운 헌신에 대한 가치가 말이야. 결국엔 부끄럽지도 않은가? 시평 담당 그거 해, 이 녀석아. 시평 담당자 하라고. 분홍색 지폐도 좀 벌고 버레방 식당에서 식사도 좀 하고 자네의 양복기세 펜도 새 것으로 꽂고 소연되는 공연에 좀 나타나 보라고. 싫어? 그러고 싶지 않아? 끝까지 자네 방식대로 자유롭게 지내는 걸 주장하겠다고? 좋아. 그럼 서갱시의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삶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보게나. 서갱시는 그 염소들 때문에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네. 그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염소들을 잃었지. 어느 좋은 아침 걔네들은 줄을 끊고 산으로 갔고 그 위에서 늑대가 걔네들을 잡아먹었지. 주인이 쓰다듬어 주고 늑대는 무시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들을 잡아둘 수가 없었네. 그게 말이야, 그가 말하길 무한한 공기와 자유를 넣는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독립심 강한 염소들이었다는구만. 선량한 서갱시로서는 그 가축들의 성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 아연실색할 밖에. 그러니 이렇게 내뱉었다더군. 이젠 끝이야. 우리 집이 지긋지긋한 염소놈들 이젠 한 놈도 안 키우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는지, 게다가 6마리의 염소를 똑같은 방식으로 잃은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7번째 염소를 사들였어. 단지 이번에는 그의 집에 사는데 좀 더 익숙해지도록 아주 어린 놈을 골랐지. 아, 그랭구아르. 서갱시의 작은 염소가 얼마나 귀여웠던지. 부드러운 눈빛, 하사관 같은 턱수염, 까맣고 반짝이는 발굽, 주름진 뿔, 긴 외추처럼 덮은 하얗고 긴 털, 정말 귀여웠다네. 그의 에스메랄다의 그 어린 염소처럼 매력적이었다네. 자네도 그 염소 기억하지, 그랭구아르? 게다가 온순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젖잘 때 움직이지도 않고 그 발을 젖자는 그릇에 넣지도 않았고 사랑스러운 작은 염소였지. 서갱시는 집 뒤에 산사나무를 둘러 울타리를 만들었네. 거기다 그의 새로운 입주자를 넣었지. 그는 주위의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말뚝을 박고 거기에 줄로 묶었네. 줄을 길게 늘려주는 세심한 배려까지 해서 말일세. 그리고 가끔씩 염소가 잘 지내는지 보러 오기도 하고, 염소는 서갱시가 희열을 느낄 만큼 아주 행복해했고 정성을 다해 풀을 뜯었다네. 마침내 이 불쌍한 사내는 자기 집에 실증을 내지 않는 염소가 생겼다고 생각했네. 서갱시가 틀린 거였어. 그 염소도 실증을 낸 거지. 어느 날 염소가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 저 위에 갈 수만 있다면 목 가죽이나 벗겨내는 이따위 악마 같은 긴 줄 없이 저기 거친 등불 속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면 얼마나 즐거울까. 당나귀나 소들이야 울타리 안에서 풀을 뜯어도 상관없지만 염소들은 넓어야 한단 말이야. 그 순간부터 울타리 안에 풀들이 슬슬 지겨워졌네. 실증이 난 거야. 염소는 야위었고 염소젖은 말라갔어. 보기에 참 불쌍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긴 줄을 당기며 머리를 산 쪽으로 돌려서 콧구멍을 불린 채 매 슬프게도 말이야. 서갱시는 그 염소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었네. 어느 날 아침 그가 염소의 젖을 다 짜가고 있는데 염소가 고개를 돌리더니 사투리로 말하는 걸세. 들어보세요, 서갱 아저씨. 아저씨 집은 정말 따분해요. 저를 산으로 좀 보내주세요. 세상에, 얘도 그러네? 서갱시는 어안이 벙벙해서 소리쳤고 그러는 바람에 젖짜는 통을 떨어뜨렸지. 그러고는 그 염소 옆 풀밭에 앉았다네. 뭐라고, 블랑게트야? 나를 떠나고 싶다고? 블랑게트가 대답했지. 그래요, 서갱 아저씨. 여기 풀들이 떨어졌니? 아니요, 서갱 아저씨. 아마 너희 줄이 너무 짧은 게로구나. 좀 더 줄을 늘려주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서갱 아저씨. 그렇다면 너에게 뭘 해줄까? 뭘 원하는 게냐?
저는 산으로 가고 싶어요, 석행 아저씨. 아스라, 불행하게도 너는 산에 늑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늑대를 만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늑대를 뿔로 받아버릴 거예요, 석행 아저씨. 늑대가 너희 뿔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게다. 그놈은 너보다 뿔이 훨씬 더 큰 다른 암염소들도 잡아먹었어. 너 잘 알지? 작년에 여기 있던 르노드라는 나이든 불쌍한 녀석, 암염소 대장 말이야. 순놈처럼 사납고 힘센 녀석이었지. 녀석은 밤새워 늑대와 싸워봤지만 결국 아침에는 늑대가 녀석을 잡아먹었단다. 세상에나 불쌍한 르노드. 하지만 상관없어요, 석행 아저씨. 저를 산으로 보내주세요. 석행 씨가 얘기했어. 아이고야, 내 염소들은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지? 늑대가 또 내 염소 한 마리를 잡아먹겠구나. 참 안 돼. 말썽꾸러기 녀석. 너가 그렇다 해도 나는 너를 지켜야겠구나. 네 녀석이 줄을 끊을지도 모르니 내 너를 우리에 가두어야겠다. 거기서 계속 지내거라. 그렇게 해서 석행 씨는 염소를 온통 깜깜한 우리에 넣고는 문을 두 겹으로 잠가버렸지.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창문 잠그는 것을 잊어먹었고 그가 등을 돌려 나가자마자 녀석은 바로 가버렸어. 그랭구하르, 자네 웃고 있는가? 아무렴 그렇지. 나는 잘 안다네. 자네는 염소 편이겠지? 그 착한 석행시 쪽 말고 자네가 나중에도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 하얀 염소가 산속에 도착하니까 모든 것들이 황홀했다네. 오래된 전나무들조차 그렇게 예쁜 건 본 적이 없었지. 모두들 작은 여왕을 대하듯 환영했다네. 밤나무들은 그들의 나뭇가지 끄트머리를 땅바닥까지 내려서 그 하얀 염소를 쓰다듬어 주었고 금작화들은 염소가 가는 길마다 활짝 피어서 최선을 다해 좋은 향기를 풍겼지. 산 전체가 염소에겐 축제였어. 그랭구하르, 자네는 그 염소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겠지. 목줄도 없고 말뚝도 없고 제멋대로 풀을 뜯거나 껑충껑충 뛰는 걸 방해할 사람도 없고. 여기 있는 풀들 좀 보게나. 뿔까지 올라오네. 세상에. 굉장한 풀이구나. 맛있고 가늘고 잘 씹히는 수많은 식물들. 울타리 안의 풀들과는 확실히 달랐네. 그리고 꽃들은 또 그다란 파랑 초롱꽃, 긴 꽃받침 위의 자주색 디기탈리스 꽃, 숲속의 야생화들 전부가 저장해놨던 달콤한 수액을 흩뿌렸다네. 하얀 염소는 반쯤 취해서는 뒹굴면서 허공에 다리를 내밀고 떨어진 밤과 이파리들과 섞여 긴 비탈의 사면을 구르기도 했다네. 그러다 갑자기 발굽을 세우고 뛰어오를 자세를 갖추었다네. 야, 출발!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관목과 회양목을 뛰어넘고 봉우리근 골짜기 깊은 곳이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온 사방으로 말일세. 마치 산속에 석행시의 염소가 10마리는 있는 것처럼 말이지. 블랑게트에겐 두려움이 전혀 없었네. 큰 개울도 한 번은 뛰어넘으면서 진흙과 물거품으로 흙탕물을 튀겼으니 염소는 당연히 젖고 말았지. 그러고는 어떤 평평한 바위 위에 누워서 햇볕에다 흠뻑 젖어 몸을 말렸지. 한 번은 금적칼을 입에 물고 고원의 끄트머리에 다가서서 슬피 내려다 보니 저 밑의 평원 뒷마당에 울타리를 두른 석행씨의 집이 보이는 걸세. 염소는 눈물이 나도록 웃음을 터뜨렸지. 염소가 그랬네. 뭐가 저렇게 작아? 내가 어떻게 저 안에서 참고 있었던 거지? 한심한 것. 그렇게 높은 곳에 자리 잡고 내려다보니 세상이 원래 크기보다 더 작게 느껴지는 걸 한다? 어쨌든 석행씨의 염소는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 한낮에는 말일세.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다가 예쁜 이빨로 야생 머루를 깨물어 먹고 있는 산양들 무리에 끼어들어갔다네. 하얀 털가죽을 걸친 우리의 귀여운 뜀박질쟁이는 파문을 일으켰다네. 그들은 야생 머루를 먹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순놈들 모두는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어. 그렇게 보였지. 우리들끼리만 알자고 그랭구하러. 까만 털이 빛나는 사냥 한 마리가 아주 운 좋게도 블랑케트의 마음에 들었다네. 사랑에 빠진 둘은 한두 시간 정도 나무들 사이를 헤맸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네가 알고 싶다면 이끼 사이로 어렴풋이 흐르는 수다스러운 시냇물에게나 물어보게. 그러다 바람이 차가워졌어. 산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네. 저녁이 된 거야? 벌써? 작은 염소가 외치고는 깜짝 놀라 멈춰섰네. 저 밑에 평원은 안개에 덮여갔네. 석행시의 경작지는 안개 속에 사라졌고 작은 집도 약간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붕밖에 보이지 않았다네. 염소는 가축 무리를 불러 모으는 종소리를 듣자 아주 슬픈 기분이 들었네.
집으로 돌아가던 큰 매가 지나가며 그 날개를 살짝 스쳤다네. 염소는 소스라쳐 놀랐네. 그때 산중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던 게지. 우우. 염소는 늑대 생각이 났네. 미친 듯이 지냈던 하루 종일 생각도 나지 않던. 그때 계곡 저 멀리 트럼펫 나팔 소리가 들려왔네. 그건 선량한 석행씨가 시도하는 마지막 노력이었네. 우우. 늑대가 울었지.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트럼펫도 울렸네. 블랑케트는 돌아가고 싶었네. 하지만 말뚝, 목줄, 둘러싸인 울타리가 떠올랐어. 염소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산에 머무는 쪽으로 기울고 말았다네. 트럼펫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네. 그때 염소는 뒤에서 나무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네. 염소가 돌아서자 어둠 속에서 짧은 두 개의 귀가 보였고 정면으로는 번뜩이는 두 눈이 보였네. 늑대였던 거야. 거대했네. 움직이지도 않은 채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있었네. 놈은 작고 하얀 염소를 바라보면서 미리 입맛을 다시고 있었던 걸세. 어차피 먹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 늑대는 서두르지 않았어. 단지 염소가 돌아섰을 때 흠상궂게 웃었을 뿐이야. 하하, 석행신의 작은 염소로구먼. 그러고는 부싯돌 심지처럼 시커멓게 늘어진 아가리 안에 크고 시뻘건 혓바닥을 날름거렸네. 블랑케트는 죽었구나 싶었지. 순간 밤새 싸우다가 아침에 잡아먹힌 늙은 르노드의 이야기가 떠올랐네. 어쩌면 곧바로 잡아먹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생각을 바꾸었다네. 방어 태세에 들어갔지. 머리를 숙이고 뿔을 들이밀고 석행시의 그렇게 돼버린 용감한 염소처럼 말이야. 늑대를 죽일 수 있다는 희망은 없었지만 염소가 늑대를 죽이지는 못하잖아. 단지 르노드보다는 훨씬 오래 버텨낼 수 있는지는 보고 싶었다네. 자, 괴물이 다가오네. 그리고 작은 뿔이 춤을 추기 시작했네. 아, 용감한 염소는 전력을 다해 맞섰다네. 10번도 넘게. 거짓말이 아닐세 그랭구하러. 염소는 늑대가 숨을 돌리기 위해 후퇴하도록 몰아붙였네. 그 잠깐의 휴전 동안 이 먹기 좋아하는 염소는 그 귀중한 풀을 한 입이라도 더 뜯기 위해 서둘렀고 전투가 다시 시작될 때는 입에 한가득. 그렇게 밤을 새웠네. 가끔씩 석행시의 염소는 맑은 하늘에서 춤추는 별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얘기했네. 아, 새벽까지만 내가 버틸 수 있다면. 하나, 다음 또 하나. 별들은 사라져갔네. 블랑케트는 뿔을 계속해서 내질렀고 늑대는 이빨로 공격했지. 창백한 서광이 지평선으로 나타났네. 목신 수탉의 울음소리가 멀리 어느 소작 농가에서 울려 퍼졌네. 마침내 죽기 전에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온 그 불쌍한 짐승이 말했네. 그리고 아름다운 하얀 가죽에 온통 핏자국을 남긴 채 염소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 그때 늑대는 작은 염소를 덮쳐서 잡아먹었다네. 잘 있게 그랭구하러. 자네가 들은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짧은 이야기가 아니야. 자네가 프로방스에 혹시 온다면 여기 일꾼들이 자주 이 세구행시의 염소에 대해서 얘기할 걸세. 늑대와 밤새 싸움을 했다응. 그래서 결국 아침에 늑대에게 잡아먹힌. 내 말 잘 들어 그랭구하러. 결국 아침에 늑대가 염소를 잡아먹었다고?